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평신도들이 가정을 이루고 하느님 안에서 거룩하게 생활하도록 부름받은 혼인 성소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두 분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 아직 답은 안 열어봤죠? 네. 질문이 뭐였죠, 민수 씨? 네, 질문이 내가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뭐였죠? 두 분이 또 언제 이혼하고 싶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죠. 네. 그때 예상 답변이 형제님은 네. 함께하는 시간, 네. 함께 있을 때 그때 사랑받음 느꼈을 사랑받을 거다 부인이. 그다음에 부인은 남편이 인정받는 말을 네. 해줄 때 사랑을 느꼈을 거다 그랬는데 네. 이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라고 적으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짜잔. 자, 누구 답변이신 거죠? 네, 구두 닦아줄 때는 남편이 하신 대답 같습니다. 사랑받다고 자매님이 느낄 때. 구두 닦아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거의 제가 닦아주시고. 거의 항상? 와. 네. 자, 그러면 이게 구두 닦아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딸 가출 사건은 뭔지 좀 스토리가 궁금한데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깊은 한숨부터 한숨. 나오는데 아니 근데 사랑받을 때였는데 네, 예.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딸내미 청소년 시절에 네. 한창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나 눈물 나오려고 그래. 딸내미가 청소년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엄마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것처럼 이제 남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녀 교육은 여자들이 주로 많이 이제 관여를 하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애가 없어졌는데 학교를 안 갔으니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몇 학년인데요? 그때가 중학교 고1 고1 때인가? 때, 네. 근데 고1 때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찾으러 가야 되겠는데 혼자는 가기가 좀 버겁고 또 뭐라고 막 나를 혼낼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말을 할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연락이 왔는데 애를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으다 그랬더니 당연히 가야지 하면서 나서줘서 물론 이제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걸 내 책임으로 말은 하지만은 그게 그 표현력이 잘못되고 또 이제 부족해서 그런 거지 사랑이 부족한가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예, 예. 그때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제 자식이 뭔가 잘못되면 되게 그 아빠들이 엄마 탓을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교육을 잘 못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탓을 하기 쉬운데 따님이 가출했을 때 꾸중하지 않고 너 탓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예, 같이 함께 네. 딸을 이제 찾으러 가고 그러면서 자매님이 나름대로 이 사람이 나를 그래도 믿어주는구나. 또 뭐 비록 딸이 힘들었지만 나한테 탓을 하지 않고 그래도 당신이 그동안에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네, 그런 태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남편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네, 질문이 근데 또 하나 있었죠. 네. 살면서 이때 순간적으로 이혼하고 싶었다. 네, 네. 뮤지씨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하나, 둘, 셋. 셋. 신혼초 한심하다고 비난했을 때 이거 누가 쓰신 거죠? 제가 네. 비난했을 그다음에 때. 제주도 여행 사건은 자매님이 다 사건이 하나씩 그러니까요. 있었네. 아까는 이제 남편께서 사건을 네. 쓰셨고 이제 부인이 사건을 쓰셨는데 신혼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 쓰셨으니까 한번 네. 친구들하고 모여서 네. 고스톱을 치고 있었었는데 신혼초에 네. 집에서 네. 네. 아까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는 좀 비슷하네요. 예,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 네. 거고 같은 얘기인데요. 네. 갑자기 한심해 하고서나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심하면 애가 있기 생기기 전에 헤어지는 게 좋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럼 부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왜 그렇게 한심하다고 생각이 정말 드셨어요? 한심했었어요.
그 부인의 기대한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제가 이제 기대했던 거는 이제 결혼하면서 잠시 시집에 있다가 외국에 가면서 제가 뭔가 이 남편의 그 일을 도우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잠자고 골프 치고 밤이면은 고스톱이나 카드놀이 하지. 네. 일은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요. 일은 달랑보 이렇게 테렉스 저기 보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잠깐 일하더라고요. 근데 네. 나중에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중동처럼 아주 더운 나라에서는 네. 낮에 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몰랐었어요, 그거를.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엄청 한심했죠. 네. 더더군다나 막 기대에 부풀어서 신혼생활을 이렇게 멋지게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한심한 일만 하는 거예요. 예, 일은 안 하고. 남편이 유능하셔서 일 조금만 해도 돈을 많이 버시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거는 아니고, 아. 예. 지사라고 해봤자 이제 두 가족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예. 좀 근데 남편 입장에서 좀 억울하셨겠어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놀기만 하는 거 아닌데. 그 당시 그렇게 일이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재원들 사이에 네. 낮에는 그냥 오전에 그 텔렉스실 가서 네. 텔렉스 확인하고 네. 오후에는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네. 골프 치러 가고 네. 네. 그 다음에 저녁에 보이면은 돌아가면서 고스톱. 자, 그러면 이제 한심에 그래서 이제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럼 네. 두 분의 언쟁이 있었네,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요. 밤중에 저희가 드라이브로 나갔어요. 싸우러? 예. 왜냐하면 같이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네, 조용한 데서 싸우자. 조용한 데서 싸우려고. 딴 사람 없는 데서. 예. 네. 했는데 거기 이제 밤중에 그 이집트여서 피라미드 밑쪽으로 갔거든요. 아, 네. 아주 정말 로맨틱한 데서 싸우셔갖군요. 네. 근데 그 경비하시는 분이 네. 와가지고 차창 두드리면서 문 내리라고. 네. 근데 이제 뭐 말도 사실 뭐 그렇게 유창하게 잘 통하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건데 뭐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 반지 보여주면서 우리 이제 결혼한 사이다. 뭐 이제 그러면서 네.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럼 근데 그 차 안에서 화해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뭐 이제 이해는 했지만은 그게 완전히 풀리진 않았죠. 그렇죠. 저는 한 20여 년 한심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로. 네. 그 또 남편께서 상처 줄까 봐. 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구나. 네.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주도 사건 거기 같이 쓰셨는데 그 사건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날 아침에 네. 제주도를 간대요. 음. 제주도? 제주도를 왜 가지? 나도 못 가본 제주도를. 그랬는데 그날 당일 가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제주도 자존심 상해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장을 같은 직장에 다녔었어요. 예, 예. 걔 참다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제주도를 도대체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누군가가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이렇게 가서 보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근데 뭔가 하여튼 이렇게 내 생각에 뭘 이게 하면 좋겠다 싶으면 딱 꽂혀가지고 그냥 직진을 해요. 네네. 우리 안드레아가.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근데 제주도도 그런 건이었어요. 그게 아마 제주도 갔으면은 이혼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네. 투자라고 할 때는 사실 그 부동산 투자. 중요한 일이고 돈이 그렇죠. 걸려 있는 걸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상의도 없이.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그래서 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갔어요. 네, 그때 안 그러면 갔는데. 이제 형제님 왜 말씀 안 하시고 혼자 그걸 하셨어요? 그렇게 큰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의를 안 했는데 마리아는 굉장히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네. 아니 제주도에 가는 거를 배우자한테 얘기 안 하고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또 그게 또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투자를 하러 그러니까요. 가시는 거면 무조건 이제 상의를 하셔야 예. 돼요. 그러면은 부인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요. 네.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건 잘 못하고.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네, 제가 마리아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칭찬.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인정하는 말은 잘 하시는 걸 잘 알겠는데 네. 다른 언어도 혹시 사용하는지 봉사도 좋잖아요. 예, 봉사. 같이 네. 봉사는 좀 한 20년 했습니다. 20년? 예. 네.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하셨나요? 부인을 위해서? 에미를 저희가 2000년도에 애미 봉사를 같이 하셨나요? 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닌 자매님한테 봉사로. 네, 그런 거 없는 걸로 하고 애미 봉사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애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두 분이 애미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2000년도에 잘 알고 있는 형제가 뭐 피전 같이 가자 해가지고 네. 에미가 뭔지도 모르고 갔었습니다. 네. 거기 가서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12가지를 갖고 2박 3일 하고 나왔는데 네. 굉장히 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에미, 저도 이제 에미 교육은 받긴 했지만, 에미가 이제 메리지 엔카운터라고 하는, 부부 만남, 그래서 이제 2박 3일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에미 주말 2박 3일 동안 많은 이제 부부들이 참여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사실 유교의 그 가부장 문화 안에서 그 부부 간의 어떤 대화, 소통, 사실 이런 게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미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혹시 거기서 뭘 배웠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일단은 있는지요? 이제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가 네. 사실은 이제 그 실제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 예.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 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감정의 교류. 그렇죠. 예, 그걸 정확하게 배우자한테 알려주는 거. 네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나하고 똑같이 배우자를 생각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내가 느낀 대로 똑같이 느낄 거다. 여기도 느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모르죠. 예. 특히 남자분들은 더 모르시고. 맞습니다. 네네네. 그냥 먹을 거 사갖고 와라라고 얘기해 줘야지. 네, 그냥 아니, 배고프다라고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게 아니, 남자들이거든요. 먹을 거 사갖고 와라 그래도 네. 그거 잘 못해요. 네. 뭐를 뭐를- 얼만큼 사와라. 언제까지 와라. 이렇게 네. 또박또박 알려줘야 돼요. 네, 저도 남자들 그렇게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네, 저도 딱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네. 부인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로 해야만 부인이 만족하는지 이런 걸 좀 캐치를 금방 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제 알려줘야죠, 그거를. 예. 그래서 애미 교육을 하면 이제 그런 대화하는 법, 서로의 소통. 생각, 느낌 그런 걸 잘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형제님도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잘 긍정적인 말 예. 표현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배우셨나요? 그렇죠. 애미를 통해서. 예. 네. 그 여자와 남자는 근본적으로 네네.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네네. 그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물론 남자도 그렇겠지만은 인정받을 때 가장 좋아하지 않나. 그렇죠. 명절에서 이제 가사노동 시달릴 때 예. 그냥 수고했어 이 한마디만 해줘도 예. 피곤이 풀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당연히 명절에 여자들이 와서 일해야지 부모한테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또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안드레아는 그런 얘기를 참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저보다. 예. 저는 좀 인색한데 네. 아이, 수고했어. 아이 정말 고마워. 아이 사랑해. 이런 말 잘해요. 네. 예.
저는 잘 못해요. 이제 좀 자제해주세요. 자, 하세요. 이제 나는 원래 못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번 요새는 기회에 잘 하려고 노력해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두 분께 또 출가한 자녀가 있으시다고 예, 들었어요. 예, 예. 혹시 아까 따님 계셨고, 예, 그리고 예. 또, 아들도 예, 결혼해가지고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결혼 생활을 하고 예, 있으신 예. 거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자식이지만, 내 자녀이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선배님이시잖아요. 함께 지켜보면서, 어떨 때는 참 예쁘게 살고 있구나라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결혼 선배로서 뭔가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당신 뭐 어떤 게 있어요? 아들이 이제 결혼을 먼저 했어요. 먼저 해서, 근데 좀, 옥에도 티가 있다고, 아들이 조금 술을 먹으면은 길에서 자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네. 길에서. 네. 5개 티 정도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소방서에 연락하고 추적해가지고 네.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네. 몇 그래서- 번씩은 아니거든요. 네? 몇 번씩은 아니거든요. 한 번? 한 번? 두 번? 또 아들이시니까 또 네, 몇 네. 번씩은 아니라고 또. 아이고. 네. 그래서 그리고 내 네. 며느리가 다 좋은데 네. 그거 하나가 걸린다고 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서 좀 말리고 거기 이제 아들 집에 가서 이제 둘이 가서 이제 같이 잤죠. 네. 그럼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잘 있습니다. 살고 있고, 네. 이제 마지막 사건 이후로는 이제 그런 일이 네. 한참 동안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다행입니다. 치명적인 그 저거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치명적. 자, 그러면 또 이제 사위도 사위, 예, 예. 있죠? 저희- 어떠세요? 저는- 사위가 따님한테 잘해주나요? 뭐 서운한 건 없으신가요? 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며느리도 아들과 이렇게 같이 사는 거 보면은 저희 때하고 너무 다르고, 딸 사위도 역시 세대가 다르긴 하지만은 다들 서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위는 이제 마음이 워낙에 또 착하고 네. 선량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푸시를 해서 좀 이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요즘은 함부로 푸시하면 안 돼요? 부친들 싫어합니다. 그냥 기도해주고 옆에서 그냥 이제 기다려줘야지. 그냥 있어야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부인이나 또는 이제 남편에게 서로가 듣고 싶은 말 또는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말 한 번씩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어떠세요? 듣고 싶은 말이요. 네. 부인으로부터. 네. 그 인정해 주는 말을 해줄 때, 네네. 그 모든 남자가 그렇겠지만은 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인한테 그러면 어떤 표현 지금 한번 또 그 거꾸로 부인을 그럼 이제 인정해주고. 제가 이제 칭찬에 인색하니까 네. 여보 칭찬 하루에 한 번씩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칭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아까 아내한테 칭찬 많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부인이 한번 잘 표현을 못했지만 그 동안에 네. 뭘 잘 칭찬해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 표현하고 싶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정해주고 당신 뭐 이럴 때 멋있었어. 당신 이럴 때나 존경스러워. 하는 아니 말. 저하고 많이 다른 점이 굉장히 무슨 일이나 뭐 어떤 그런 뭔가 처리해야 될 때 있을 땐 저보다 굉장히 이렇게 과감하게 또 잘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못할 때에 여보 이거 이런데 하면은 또 척 나서서 그냥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마워요. 제가 못하는 한번 표현해보세요. 당신이 고마워. 건강 좀 챙기세요. 근데 스스로 고마워 다음에 잔소리. 네. 건강하게 살자.
네, 또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격려의 말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혼인성소에 대한 시청자 사연이 왔는데요. 생명편지 하나 소개하고 갈게요. 결혼 30년 차입니다. 남편과는 결혼 초부터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처음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기니 할 수 없이 또 참고 살았는데 아이들도 다 커서 결혼까지 시키고 보니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나, 저나 남편 모두 유책 사유랄 것까지 없지만 서로에게 대면대면한 채 언제까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요즘 유행이라는 조론이라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 결혼 생활이 불행하더라도 하느님이 혼배성사로 맺어주신 이 혼인성소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건가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네. 네. 자, 이 사연 들으시고 두 분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우리 보통 성서 오면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생각하는데 저희 부부가 진짜 성소라는 얘기를 하여튼 저희가 알게 된 게 창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부 관계를 갖고 또 자식 출가시키고 또 손자를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평신도 성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도 서로 좀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네네. 예, 몇십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고쳐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참 어렵긴 한데 조금 네. 개념을 다른 방향에서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네.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우리가 혼인 서약은 하느님 앞에서 평생 그러니까 평생 공동체라 그러죠.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겠다. 그래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아마 두 분도 그랬지만 처음 그 혼인식 할 때 그 서약이 어떤 의미인지 그 뜻을 다 알고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혼인 성사는 하느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혼인 불가에 일단 한 번 맺은 건 풀릴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엄중한 그런 약속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많이 준비해야 되고 많이 성숙되어야 하고 사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데 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혼인 약속을 깨트리는 겁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합의한다 그래도 두 사람만의 합의가 아니에요. 그건 하느님 앞에서 한 약속이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법 안에서 별거까지는 사실은 가능해요. 별거까지는. 네. 물론 도저히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때 둘이 같이 살 수 없는 경우에 별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 혼인서약은 풀리지 않는 것이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분은 40년의 그런 결혼생활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 이제 혼인생활을 할 그런 후배들에게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주의하면서 노력해야만 이렇게 30년 차 됐을 때 이렇게 조론을 생각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아니라 더 끈끈하게, 더 행복하게 충만한 혼인생활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제 경우를 봐서는 처음에 이제 혼인 생활을 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혼인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정말 몇십 년 살다 보면은 내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존중 그리고 좀 안쓰러워요. 예, 예. 사람이 누구든지 다 안쓰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운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어떤 연민의 마음, 연민의 마음 네. 이런 거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예.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예. 좀 이제 끌어안으려고 하는,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 마음이 있어야 애로 됩니다. 좀 이렇게 네. 관점을 좀 달리하면은 좀 마음이 좀 나아지지 맞습니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내 아내, 내 남편은 이래야 돼라고 맞아. 하는데 좀 벗어나는 예, 거죠. 예. 제가 저희 그 어머니한테 남의 남편처럼 생각하는 내 남편은 꼭 이래야 돼 이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인간이면 누구든지 이 정도 실수는 할 수 있고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걸 수용하는 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이제 그 성소주일 얼마 전에 있었는데 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성소주일 담화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제 성소든 또는 혼인 성소든 쉽지 않다. 그러면서 성경에 그 제자들이 한밤중에 호수를 그 배를 타고 건너는 그때 막 폭풍우도 불고 막 어두운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그 대목 기억이 나죠?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사실 우리의 그 성소의 상황과 비슷한 거다. 우리가 혼인 성소든 사제 성소, 수도 성소든 그 풍랑이 있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어떤 고통과 어떤 고단함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곁에 다가오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감사를 드리자. 그러면서 용기를 내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셨거든요. 풍랑이 일고 깜깜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찬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중에 우리가 그 배를 타고 폭풍우를 만나고 힘든 중에 우리가 찬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생각과 함께 성부님의 태도, 성부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나한테 주는지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늘 찬미 드리는 그런 마음. 그래서 혼인 성소나 사제 성소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 성소 구절의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미 드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성소를 끝까지 걸어가자. 이제 그런 의미로 예수님 교황님께서 성소주일 담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자, 토크 콘서트 for you 2시간에 거쳐서 혼인 성소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생명 콘서트 for you는 생명 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생명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증 또 고민도 좋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토크 콘서트 for you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오늘 혼인성소와 관련해서 진솔한 얘기를 나눠주신 한상인 대건 안드레아, 장숙이 마리아 부부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